장관님 몸이 불편하시다고 듣고 있는데 장시간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오늘로서 말이죠. 임진강 참사가 난 지 13일째입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원인은 물론 실제 댐 수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미정보당국은 사건 당시에 황량댐이 만수위였다고 발표를 했다가 국방부는 또 아니라고 반박 성명을 내고 또 정부 당국자라는 사람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황강댐이 만수위에 가까웠기 때문에 물을 빼내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지만은 만수위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런 이 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무책임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장관, 혹시 외교안보를 위해서 옛날에 대통령 청와대에 NSC가 있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조정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세 판단, 상황 판단은 다 충분히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치 않은 루트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정확치 않은 내용들이 보도가 돼서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 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은 제가 이걸 언론에다 책임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내용을 정부 당국자가 일괄해서 통일부가 얘기하고 언론에 설명하는 것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거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당국자가 아마 여러 가지 코멘트가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돼서 그런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은 정부의 조치가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혼란에 빠졌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십니까? 조정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발표 내용과 발표 기관까지 정해서 그건 일사불란하게 통일부에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것이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부적절한 정확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불확실한 사태가 언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언론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코멘트해야 할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외교 안보 그건 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부적정한 사실을 언론에 얘기한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지난 정권 NSC가 있었죠? 예. 그게 지금 해체되고 없죠? 예. 정식 NSC 기구는 해체가 됩니다. 해체됐죠. 예. 그 다음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를 컨트롤을 했던 적이 있었죠, 옛날에. 예. 그것도 지금 청와대에 없죠. 예.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2월에 NSC를 없애고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외교안보를 총괄하고 있죠. 예. 또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업무의 성격도 맞지 않는 인사위원회와 함께 행안부로 내려갔습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예. 자, 임진강 사태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으십니까, 장관? 네. 있으십니까? 예. 안보조정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무수석, 국정원장, 총리 후보자 전부 병력 면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외교안보 및 정보 라인을 총괄하거나 관장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병력을 국민의 기본 의무로 두고 있으며 국가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정보 라인, 외교안보 정보 라인 책임자급들이 전부 병력 면제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병력 미필의 전략 이론가들이 외교안보와 정보 라인에 앉아서 정보 라인을 주무르고 있으면 자칫 잘못된 오판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때 맥나라마 국방장관 등 민간 보좌관들을 많이 영입해서
있었는데 그때 베트남 전쟁에 성급하게 개입을 해서 미국이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또 전쟁을 비용 대비 효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경영 마인드를 분석해서 안보에 접근하다 큰 손실을 본 게 미국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기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임진강 사태를 바라본 우리 정부 시각이 그때 미국의 그릇된 접근과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예, 장관께서는 확인해보니 육군 중위 출신이더만요. 저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포병장. 아니,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는데요. 제가 외교장관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장관께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은 장관 개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라인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대표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NSC와 같은 외교 안보 및 정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NSC도 없고 국가 비상기획위원회도 없고 그래서 전부 비상기획위원회가 행안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태, 안보에 관한 큰 사태가 날 때 우왕좌왕 아까 장관께서도 얘기하셨죠. 정보 라인에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 얘기를 해서 이런 혼선이 생겼다. 그게 결국 컨트롤 타워의 혼선입니다. 그래서 장관, 우리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NSC 같은 기능의 집합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외교 안보 라인 수장인 장관께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NSC라든지 그래서 국가의 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처와 방안을 강구해서 각 부처에 내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큰 사태를 맞이해서 본 의원은 NSC나 비상기획위원회 같은 조직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보조정위에서 한번 거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합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